제가 강의를 녹화를 하고 네, 적을 시간도 좀 드리고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혼자 다시 찍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줄어들고 내용이 조금 빠져 있을 수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체크 문제 풀다가 맞췄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우선은 증발과 응축 이 두 가지 현상에 대하여 비교를 많이 하는데 우선 증발은 열 운동을 하고 있는 액체 분자 속에서 비교적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 간력을 뿌리치고 액체 표면에서 튀어나오는 현상으로서 표면에서 액체가 일부 기체로 변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반대로 응축의 경우 열 운동을 하고 있는 기체 분자 중 상대적으로 적은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가 액체 표면에 충돌했을 때 액체 분자와의 분자 간력에 의하여 액체로 되돌아가는 현상으로서 표면에서 기체 일부가 액체로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1에서 4의 상태 변화를 각각 뭐라고 부르나요? 1번. 세탁물을 널어 놓으면 머지않아 마른다. 이것은 위의 증발에서 볼 수 있었다시피 표면에서 기- 액체 일부가 기체로 전환되어 수증기로 변환되는 과정으로서 증발로 볼 수 있습니다. 2번. 추운 곳에서 따뜻한 방에 들어가면 안경에 김이 서린다. 이것도 응축으로 볼 수 있는데요. 표면에서 기체 일부가 액체로 전환되기 때문에 응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냉장고의 제빙 기구에 젖은 손가락을 대면 손가락이 제빙 기구에 붙는다. 손가락에 묻어있던 물, 액체 상태가 고체 상태로 변화함으로써 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방충제의 나프탈렌을 방치해두면 머지않아 없어진다. 이것은 제가 승화되는 물질 세 가지 중 강조드렸던 세 가지 물질 중 나프탈렌이 나왔는데요. 방충제의 나프탈렌이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되는 상태 변화를 말합니다. 2번. 다음 문장 중 공란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단 6번은 둘 중 알맞은 쪽을 골라 동그라미로 표시하시오. 물질은 온도나 압력에 따라 기체, 액체, 고체로 변화한다. 고체인 물에서는 분자가 서로 수소결합에 의해 결정을 형성하고 있다. 고체 분자는 그 위치에서 진동 등의 열운동을 하고 있지만 분자 상호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아까 제가 쉬는 시간이 아니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때 자리에서 뭐 잠깐 기지개를 피거나 물을 마시거나 정도의 움직임은 할 수 있지만 자리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온도가 상승하면 분자의 열 운동이 활발해져 주어진 열 에너지가 수소 결합을 이기고 결정이 무너져 유동하기 시작한다. 이 현상이 융해이며 얼음이 액체에 물이 된다. 액체의 물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열 운동을 하는 액체 분자 가운데 큰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는 수소결합을 뿌리치고 액면에서 튀어나온다. 이 현상이 증발이다. 어떤 온도에서 액체가 증온도의 기체가 될 때 흡수하는 열량을 증발열이라고 한다. 공간으로 튀어나온 기체 분자 중에는 액체 표면의 충돌에 액체로 돌아가는 것도 있다. 이 현상이 응축이다. 네, 계속 증발과 응축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번. 우측 그림은 물의 상태도이다. 이것에 대해 다음의 질문에 답하여라. 그림 속의 A에서 C는 물의 세 가지 상의 각각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A번. 이쪽 부분은 아까 제가 물의 상평형도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체 부분이고요. B 부분은 액체, C 부분은 기체를 의미합니다. 2번. 그림 속 상의 변화 1에서 3은 미체 변화 현상에 관한 기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각각 가에서 다까지 한 개씩 골라 기호로 답하여라. 가번 보겠습니다. 물을 가열하면 등비에서 수증기가 된다. 액체 상태인 물이 수증기, 기체 상태가 됨으로써 B에서 C로 가는 2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의 답은 가가 되겠고요. 나, 건조식품의 제법 중 하나로 동결건조가 있다. 이는 식품을 일단 얼린 후 진공 속에서 얼음을 승화시켜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일단 얼린 것을 진공으로 유지하며 조금씩 가열한다. 이것은 얼음을 승화시켜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다시피 고체가 기체가 되는 현상으로서 승화를 의미하며 3번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4번 지문 보겠습니다. 추를 양 끝에 붙인 철선을 얼음에 걸치면 철선은 얼음으로 파고든다. 이 철선이 얼음에 부딪히면서 열이 발생해서 얼음이 물로 변하게 되고 철선이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는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의 답은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상중점 D를 상기의 그래프에 나타내시오. 아까 물의 상평형도에서 봤듯이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가지 상태가 다 모여져 있는 이 부분 D번 상중점 여기 부분을 써주시면 됩니다. 4번 그림은 순물질 1.01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하에서 가열했을 때의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다음 무릎에 대답하시오. 한국에서는 기압 압력에 대하여 나타낼 때 1atm 혹은 1기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일본에서는 1atm 대신 파스칼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가 흔히 살고 있는 1기압, 1atm은 1.01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과 동일한 값이며 일본 문제에서는 파스칼을 사용하기 때문에 뒤에 기체 상태 방정식 문제를 풀 때에도 압력을 꼭 파스칼로 변환해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파스칼이라는 단위에 대하여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BC 구간에서는 가열에도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유를 50자 내외로 설명하여라. BC 구간은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구간인데요. 가해진 에너지가 입자 간 결합을 이완시키고 입자의 배열을 흐트러뜨려 유동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용되기 때문이다. 는 가열에도 온도가 변화하지 않는 이유를 50자 정도로 설명하여라. DE 구간은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구간으로서 가해진 에너지가 입자 간의 결합을 차단하고 입자가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여기 답지에는 입자가 날아다닌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유롭게 움직인다라고 적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3번. BC 구간보다 DE 구간이 더 긴 시간 동안 가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입자 간의 결합을 완화하여 유동성을 갖게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이다. 고체가 액체가 될 때보다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입자 간의 거리가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필요한 에너지도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기까지 보고 복습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물질의 세 가지 사용과 열 운동에 대하여 배웠는데요. 우선 고체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배열된 상태이며 액체는 입자의 운동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비교적 불규칙하게 배열된 상태입니다. 기체의 경우 입자의 운동이 매우 자유롭고 활발하며 매우 불규칙하게 배열된 상태입니다. 입자는 열을 얻으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입자가 열을 뺏기게 되면 입자 운동이 둔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한 용어도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우선 고체가 액체가 될 때를 융해라고 하였고, 액체가 기체가 될 때를 기화라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기체가 액체가 될 때를 액화라고 하였으며, 액체가 고체가 될 때를 응고라고 하였습니다. 고체가 기체가 되거나 기체가 고체가 될 때는 승화라고 하였고요. 승화되는 물질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온도 변화 그래프를 보면 물질이 상태 변화할 때는 온도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과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압력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값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의 상표용도와 이산화탄소의 상표용도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고체와 액체를 나누는 융해 곡선의 기울기가 반대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체와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가 맞닿아 있는 이 부분을 상중점이라고 한다. 라는 부분까지 정리하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소 및 주기율표에 대하여 공부할 예정인데요. 제가 가진 주기율표 암기법 같은 것들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시간에도 재밌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